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북한에서 긴급하게 소집된 당 정치국 제7기 16차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분석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주재하에 당의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이 정치국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당 대회와 당의 전원회의 이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소위 조직 지도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이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서 크게 5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최근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두 번째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 체계에 대한 북한 정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조직을 갖다가 편성하는 문제, 새로운 당의 기구를 편성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요. 네 번째는 올해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맞습니다. 당 창건 75주년에 대한 그런 국가적 북한 정권 차원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조직 문제였습니다. 인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가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갖다가 새로 2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치국 위원들을 다시 보선을 했어요. 그리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 그리고 내각 총리도 바꿨습니다. 원래 내각 총리는 국무위원회, 북한의 국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보통 이제 결정을 하는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거해서 바로 내각 총리를 교체했죠. 그리고 당의 부위원장과 부장들을 갖다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기존에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룡해입니다. 최룡해는 알다시피 직책만 보면은 북한의 서열 2위에 해당되는 이런 인물입니다. 물론 이 북한에는 수령 절도지 위일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실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만이 실세고 나머지는 그냥 측근에 불과한 것이지 제2인자 3인자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독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좀 실세라고 하면 그건 좀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북한에는 실세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령위일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측근만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최용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박봉주라고 북한의 내각 총리를 역임하고 현재 당 제1부위원장, 조선노동당이죠. 제1부위원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3명이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는데, 이번 당 정치국 회의에서 2명을 추가시켰습니다. 새로 내각 총리에 임명된 김덕훈이를 포함시켰고, 또 한 명은 이병철이라고 당의 부위원장이자 당의 군수공업부장입니다. 이병철을 갖다 임명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수령일 지배체제에서 북한을 전반을 운영 관리하지만은, 바로 이 당 문제에 있어서 바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수령이 결정한 사안을 놓고 이 상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를 따르는데, 대부분 김정은이가 결정한 대로 가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밟기 위해서 이름하여
그 상무위원을 뒀는데 이제 총 5명이 됐습니다. 이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려는 이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그러면 왜 이번에 김덕훈과 이병철이 등장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 2013년에 북한이 당의 정책 노선으로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진한다는 핵무력 및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 때 이를 갖다가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16년 당대회 때 개정한 당규약에다가 서문에다가 핵무력 건설 및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바로 이번 인사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병진 노선에 해당되는 인사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병철이는 어떠한 인물이냐면은 1948년생입니다. 그리고 공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하면서 당의 군수공업부, 이 군수공업부는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무기, 이 전략무기 등 북한의 군수사업을 총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핵을 고도화시키고, 핵 실험을 하고 고도화시키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고도화시키는 일을 해온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작년에 당의 군수공업부장이 되었고, 또 당의 부위원장으로 되었고, 또 최근에는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제 발탁했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핵무력 건설 및 전략무기에 대해서 건설에 대한 그러한 강한 의지를 대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발탁된 김덕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훈은 1961년생입니다. 지방당 출신입니다. 이 자강도 그 인민위원장, 자강 인민위원장도 역임했고, 그 대안의 그 경제책이라는 유명한 그 대안공장에서 그 기업소 지배인을 했죠. 예, 기술 관료입니다. 그런데 인력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당의 그 부총리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그동안에 당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당의 경제부를 신설해서 경제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일약 총리로 발탁한 겁니다. 내각 총리로 발탁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그 당의 정책 노선인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에서 바로 이 경제건설을 책임질 인물을 김덕훈으로 꼽은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이의 발탁은 핵무력 건설 등 북한의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이걸 갖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김덕훈의 내각 총리 발탁은 바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 그 당 정치국 회의는 이것 말고도 많은 의미 있는 것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분석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